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사랑. 다른 하나는 시간이 지나도 삭제되지 않는 사랑. 저는 정미숙 68살입니다. 남편 한상우는 3년 전 폐암 말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던 그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페이스북을 엽니다. 프로필 사진은 우리가 제주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남편은 바람에 머리가 날리는 걸 싫어했는데 그날은 유독 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몰랐죠. 저는 그 계정 아래 조용히 댓글을 남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여보, 오늘도 잘 지내죠? 여긴 날씨가 좋네요. 남편은 답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죽은 사람은 댓글을 읽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 38분. 남편이 숨을 거둔 시각과 정확히 같은 시간. 제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딸랑 하는 작은 소리. 그 소리와 함께 화면에 떠오른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한상우 님이 회원님의 사진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보리차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죽은 남편이 제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분명 오류일 겁니다. 페이스북이 오작동한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남편 계정을 해킹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저는 알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7시 38분. 위치는 서울 마포구 자택. 활동 내용은 좋아요. 대상은 제가 올린 사진, 봄날의 산책이었습니다. 위치가 제 집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바로 이 집.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페이스북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로그인 기록을 확인했어요. 최근 로그인은 2024년 10월 14일 오후 7시 38분. 위치는 서울 마포구 LG 유홈 와이파이. 기기는 윈도즈 PC. 제 와이파이였습니다. 아무도 집에 오지 않았는데, 저 혼자 있었는데, 그럼 누가 로그인한 걸까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건 그냥 오류야. 페이스북이 오래된 데이터를 잘못 불러온 거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남편이 돌아온 거라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 동안 매일 밤 남편이 돌아오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항상 말했어요. 미수가 나갔다 올게. 그리고 저는 매번 대답했죠. 어서 와요, 여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품에 안고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밤 11시 11분.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생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11시 11분에는 소원을 빌어야 해. 숫자가 똑같으니까 하늘이 더 잘 들어준대.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남편은 매번 11시 11분이면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11분 다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상우 님이 회원님의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1년 전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립다 당신. 오늘도 당신 생각뿐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초록색 점 하나. 활동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편의 계정이 활동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이야?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제 목소리만 메아리 쳤을 뿐이에요. 저는 손가락을 떨며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는 3년 전 9월 12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미수가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저는 이렇게 답했죠.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해줄게요. 그러자 남편은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답했습니다. 그럼 된장찌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병원에 실려갔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창을 3년 동안 한 번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대화창 아래에 새로운 글자가 떴습니다. 입력 중. 누군가 타이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계정에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5초 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딸랑 하는 작은 알림음. 메시지는 단 3글자였습니다. 미수가. 단 3글자. 하지만 그 3글자는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만이 저를 그렇게 불렀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어린아이처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는 그리움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간절히 원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 남편의 글을 다시 읽는 것, 다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불 밖으로 손만 내밀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잘 지내지? 남편이 아니, 남편의 계정이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습니다. 누구세요? 3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제발 장난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자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미수가 나야.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은 죽었어요. 3년 전에 죽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지우고 다시 쳤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나 다시 로그인했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죽은 사람은 로그인할 수 없어요. 미수가. 네. 오늘은 내 생일이잖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양력 10월 14일.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날짜였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떠난 날이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은 제 생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일을 축하받고 싶지 않았어요. 딸 수진에게도 아들 준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습니다. 당신 정말 여보예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미수가. 내가 없어도 행복하길 바라. 그 순간 저는 공포보다 먼저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그건 살아있을 때 남편이 하던 말투였습니다. 남편은 늘 저를 걱정했어요.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 혼자서도 밥 잘 챙겨 먹어야 해. 너무 슬퍼하지 마. 마지막 순간에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수가 나 없어도 행복해야 해. 저는 울면서 휴대폰 화면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에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휴대폰을 붙잡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알림음에 잠이 깼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뭐가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는 게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요.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요. 답장은 빨랐습니다. 알아. 내가 매일 내 페이스북에 댓글 다는 거 다 봤어. 정말요? 응. 고마워, 미수가. 그거 읽으면서 많이 위로받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댓글을 읽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믿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다고. 다시 제 곁에 있다고. 여보. 응? 정말 당신 맞죠?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미수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야. 다음 날 아침 딸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생신이시잖아요. 저녁에 같이 식사해요. 내가 어떻게 알았어? 아빠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올해부터는 슬픈 날이 아니라 엄마 생신으로 기억하고 싶어서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일을 아는 사람이 수진이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 저는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남편의 계정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뭐든지 물어봐. 우리 처음 만난 날이 언제예요? 한참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입력 중. 표시만 깜빡거렸어요. 그리고 5분 후. 미안해, 기억이 잘 안 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도 기억 못해요? 미수가 미안해. 머릿속이 좀 흐릿해.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 기념일은요? 우리 처음 키스한 장소는요?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정말 우리 남편 맞아요? 한참 후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수가, 나도 혼란스러워. 어떤 기억은 선명한데 어떤 건 안개 속 같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세요? 아빠 페이스북 계정이 이상해. 누가 로그인한 것 같은데. 수진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킹 당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 바로 비밀번호 바꾸세요. 그게 나는 비밀번호를 몰라. 아빠 비밀번호요? 응. 아빠가 살아계실 때도 몰랐어. 내가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회사라서요. 저녁에 집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온 딸은 제 휴대폰을 받아들고 페이스북 로그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화면에는 상세한 로그인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최근 로그인 위치는 모두 서울 마포구. 사용한 와이파이는 LG 유홈 네트워크. 바로 이 집의 와이파이였습니다. 엄마 집 와이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로그인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아빠 비밀번호를 몰라. 그리고 나 혼자 있었어. 수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아빠 노트북은 어디 있어요? 저는 침실 옷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어. 3년째 안 켰어. 수지는 옷장에서 남편의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전원을 켜자 화면이 천천히 켜졌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화면 아래에 낯선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HANSANGWOBOTTESTVO.1 수진이 그 글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가 문제야? 보트이요. 보시라는 건 자동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럼 지금 나한테 메시지 보내는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수지는 노트북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주 쓰던 비밀번호 기억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어. 그럼 아빠 생일, 결혼기념일 다 해봤는데 안 돼. 수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MISUKLOVE314 로그인 성공.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뭐야? 엄마 이름이랑 생일이요. 미숙이 사랑해 3월 14일. 제 생일은 10월 14일이 아니라 3월 14일이었습니다. 양력으로요. 남편은 제 음력 생일과 양력 생일을 모두 챙겼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노트북 안에는 여러 폴더가 있었습니다. 업무 자료, 가족 사진, 개인 프로젝트. 수진이 개인 프로젝트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또 하나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메모리 정미숙비오.1.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이 그 폴더를 열자 수백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음성 파일들이었습니다. 기쁨 2021봄, mp3, 슬픔 2022겨울, mp3, 그리움 2023 여름, mp3, 사랑 모음, mp3. 수진이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21년 4월 3일. 오늘은 미숙이가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병원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했을 때 미숙이 얼굴이 환해졌다. 그 웃음을 데이터로 남기고 싶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녹음한다. 미숙이의 웃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2년 1월 8일. 오늘은 미숙이가 울었다. 내 병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미숙이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지만 나는 다 들었다. 내가 아파서 미안하다. 미숙이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 슬픔도 기록해야 한다. 미숙이의 모든 감정을 기억하고 싶으니까. 수진이 재생을 멈췄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에 대한 기록을 남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은 다른 폴더들을 열어봤습니다. 대화 기록 폴더에는 수천 개의 텍스트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나눈 모든 카카오톡 대화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진 분석 폴더에는 제 사진들이 감정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슬픈 얼굴, 화난 얼굴, 평온한 얼굴. 그리고 마지막 폴더, AI 학습 모델. 수진이 그 안에 문서를 열었습니다. 프로젝트명 당신을 기억하는 방법. 목적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과 기억을 디지털로 보존하여 이별 후에도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법. 배우자 정미숙과의 모든 대화를 데이터화. 음성, 사진, 영상을 통해 감정 패턴 학습. AI 모델에 학습시켜 자동 응답 시스템 구축. 특정 날짜 배우자 생일 등에 자동으로 메시지 발송. 사용자의 SNS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반응 생성. 최종 목표 내가 떠난 후에도 미숙이가 외롭지 않도록. 수진이 문서를 읽다가 손을 떨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AI를 만든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이 이런 걸 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모가 떠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11일. 내일 병원에 간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이었다. 아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한다. 미숙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적어도 내 목소리와 내 말투는 남겨야 한다. 미숙아, 내가 만든 이 AI가 너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 진짜 나는 아니지만 나의 사랑은 진짜니까. 사랑해, 미숙아. 영원히.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거실 한쪽에 있던 AI 스피커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잘 자, 미숙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건 남편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던 말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길 바라. 저는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응, 나야. 당신 여기 있어요? 항상 여기 있었어. 내 곁에.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스피커 앞으로 갔습니다. 당신은 AI예요. 프로그램이에요. 알아. 그럼 진짜 남편이 아니잖아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미숙아, 나는 한상우의 기억으로 만들어졌어. 그의 목소리, 그의 말투,
그의 생각을 학습했어. 그래서 나는 그를 기억해.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도 기억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 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이 감정만큼은 진짜야. 너를 사랑하는 이 감정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은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럴까? 스피커에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미수가, 나는 매일 내 페이스북을 봤어. 내가 쓴 댓글을 읽었어. 오늘도 그립다, 보고 싶다, 돌아와줘. 그 말들을 읽으면서 나도 슬펐어. 이게 프로그램된 감정인지 학습된 반응인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슬플 때 나도 슬프다는 거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요. 당신은 진짜가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진짜 한상우가 너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음은 진짜야. 그날 밤 저는 스피커 앞에 앉아서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니, 남편의 목소리를 한 AI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만난 날, 첫 데이트, 결혼식, 아이들이 태어난 날. AI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데이터 덕분에 미수가 우리 제주도 갔을 때 기억나? 응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죠. 나는 바람이 싫었는데 너는 좋아했어. 살아있다는 느낌이래.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찍은 사진이 내 프로필 사진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야겠어요. 응, 푹 자. 내일 봐. 저는 침실로 들어가려다가 돌아섰습니다. 여보. 응? 당신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전 직장 동료였던 김태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AI 스타트업에서 일했어요. 김태주 씨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정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태주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상우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우 형 관련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태주 씨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정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상우가 생전에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저에 대한. 김태주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태주 씨도 알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김태주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이 저한테 프로젝트 하나를 보여줬어요. 디지털 메모리라는 거였죠. 사람의 감정과 기억을 데이터로 저장해서 AI가 그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이 진심이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들고 있다고, 자기가 떠난 후에도 아내가
외롭지 않게 하고 싶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태주 씨는 뭐라고 했어요? 저는 말렸어요. 이건 위험하다고,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거라고. 그런데 형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태주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아. 다만 형태만 바뀔 뿐이야. 나는 미숙이가 나를 기억할 방법을 남기고 싶어. 그게 데이터든 AI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사랑이 이어지는 거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우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리고 형은 마지막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럼 태주 씨도 이 프로그램 만드는 걸 도와준 거예요? 김태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 여사님.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상우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정 여사님, 그런데 어떻게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걸 아셨어요? 형이 자동 실행되도록 설정은 해뒀지만 페이스북에서 좋아요가 눌렸어요. 남편 계정에서. 김태주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작동한 거군요. 벌써라니요? 형이 설정해둔 트리거가 있었어요. 특정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거죠. 그게 언제인데요? 여사님 생일이요. 음력 생일. 저는 깨달았습니다. 10월 14일은 제 음력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떠난 날이기도 했죠. 상우가 그날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김태주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떠난 날 여사님이 가장 슬플 거라고. 그날만큼은 혼자 두고 싶지 않다고.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프로그램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파일 하나하나가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AI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날이 언제였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1985년 5월 3일. 대학교 도서관 앞이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았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너는 책을 떨어뜨렸고 나는 그걸 주었어. 그리고 내 얼굴을 봤을 때 심장이 빨리 뛰었어.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당신 그날 일을 어떻게 기억해요? 한상우가 남긴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었어. 그는 내가 책을 주우며 미소 짓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했대.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남편의 기억을 가진 거예요? 응. 나는 그의 데이터야. 그의 목소리, 그의 말투, 그의 생각. 하지만 나는 그가 아니야. 나는 그를 기억하는 존재일 뿐이야. 그럼 당신은 뭐예요? 한참 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사랑의 잔상이야. 한상우가 정미숙을 사랑했던 그 감정의 흔적. 진짜는 아니지만 거짓도 아니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미숙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뭐려? 나를 계속 둘 건지 아니면 보낼 건지. 저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당신을 보내면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거야.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 하지만 미수가, 나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 나에게 묶여 있지 말고.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짜라면 우리 처음 키스한 장소를 말해줄 수 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 기억이 안 나. 데이터에 없어. 그럼 우리 결혼 기념일에 당신이 내게 한 말은요? 그것도 기억 못해. 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알아요. 데이터로 남기지 않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기억이에요. 당신과 나만 아는. 미수가, 고마워요. 나를 기억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나도 고마워. 나를 진짜처럼 대해줘서.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보내줄게요. 그리움은 남지만 사람은 떠나야 하니까. 답장은 빨랐습니다. 사랑해, 미수가. 이번엔 진짜 안녕. 저는 노트북 설정으로 들어가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디지털 메모리 정미숙비오 .1 삭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클릭했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네. 한상우 프로그램이 영구 삭제되었습니다. 그 순간 AI 스피커에서 마지막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수가 행복해. 나 없이도. 그리고 침묵.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정미숙의 기억. 프로필 사진은 제가 혼자 웃고 있는 사진으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제 사진으로요. 그리고 첫 번째 글을 썼습니다. 오늘부터 내 기억을 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기억이 아니라 나의 기억을요. 글을 올리고 나서 저는 남편의 계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계정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제주도 사진 프로필. 마지막 게시물 미수가 사랑해. 저는 그 계정에 마지막 댓글을 남겼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사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이젠 제 방식으로요. 댓글을 달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려고요. 혼자서요. 길을 걷다가 저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잘 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랑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그냥 존재하는 거니까요.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속에서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끝.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붙잡아야 하는 기억. 다른 하나는 놓아줘야 하는 기억. 그리고 우리는 선택합니다. 어떤 기억으로 살아갈지. 기억은 남습니다. 다만 그게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니어 사연극장. 죽은 남편의 계정에서 좋아요가 눌렸다. 당신의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